행정사가 써야 하는 최적합 AI 모델은 안녕하세요, 행정사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행정사 여러분.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년 퇴직을 한 후에 행정사업을 개업하여 올해로 10년 차에 진입하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AI 시대. AI 혁명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왔습니다. 지금 AI 시대를 맞아 일부 유튜버들은 벌써부터 변호사, 세무사, 행정사들이 대규모로 도태하고 있다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로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는 행정사들이나 행정사, 자격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수험생들도 앞날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세대가 DOS 컴퓨터 시대에서 윈도우즈 시대를 맞이하였고, 윈도우즈에서 주로 네이버, 구글 검색창을 사용하여 오다가 이제는 생성형, 대화형, 추론형 LLM, 대규모 언어 모델인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시대가 갑자기 닥쳐온 것입니다. 실제로 행정사 관련 영상을 유튜브에 많이 올리고 행정사들의 일들과 행정심판, 업무 등을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저에게도 AI에 대해 숨가쁜 적응과 한 단계 더 일 추진 방식을 업그레이드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사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나 행정사에 합격하여 행정사업, 개업을 준비하는 분들로부터 자격증 취득을 위해 시험 공부를 계속하는 게 전망이 있겠느냐, 행정사 개업을 하려는데 임대료도 못 내면 어쩌겠느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년 동안 AI를 활용하면서 느낀 결론은 행정사들이 AI 모델을 활용하지 않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계속 의존한다면 언젠가는 도태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제가 2년 가까이 챗GPT를 비롯한 5개의 LLM 언어 모델을 쓰면서 활용해보니 이 모델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종전보다 훨씬 더 빨리, 더 지혜롭게, 더 충분한 논리로 무장되어 결국은 종합적인 업무 능력을 몇 단계나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드리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행정사로서 직접 써본 LLM 언어 모델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뜨는 챗GPT, 퍼플렉서티, 클로드, 제모나이, 그리고 FEA로 이 5가지 모델에 대해 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사용하였고, 단점을 비교하면서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상은 광고성 성격이 아니라 제가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심판과 민원신청, 이의신청, 각종 신고서 등을 직접 작성해보고 고객이 의뢰한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 해결 방안, 검토, 신청서 및 청구서 작성 등을 하면서 얻은 결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영상 제작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저의 AI 도구 활용 지식과 노하우를 다 드러낼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도 해봤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 한 배를 탄 전문 행정사로서 더 탄탄하고 시대 적응에 한 발 앞서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여러분들이 AI 사용과 적응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챗GPT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의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돈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행정사 업무에는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 반드시 활용해야 할 1순위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민원서식, 탄원서, 진정서, 행정심판 청구서, 심지어 보충서명까지 작성할 때 기본 내용을 프롬프트에 명령을 주기만 하면 정말 빠르고 다양한 내용으로 공손하게 문서 스타일에 딱 맞게 써줘요. 그래서 요즘은 아예 초안을 AI로 뽑고 제가 기초 자료로 확인하며 수정하는 방식으로 일 진행 순서를 바꿨습니다. 무엇보다 챗GPT는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어떻게 엮어낼 것인가를 굉장히 잘 파악합니다. 단순히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생성형으로 새로운 표현을 창출하고 대화형으로 맥락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고객의 상황과 니즈를 최대한 반영해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용 방식이 매우 편리합니다.
복잡한 설치나 세팅 없이도 웹에서 바로 실행되고 한글 입력만 잘해도 맥락을 이해하며 대답해주는 점이 정말 큰 장점입니다. 2022년 11월에 가장 먼저 출시되었으니 한국어 이해 능력과 소통 능력이 다른 언어 모델들보다 더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가끔 헛소리를 한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법령을 만든다거나 날짜를 틀리게 말한다거나 이걸 AI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이라고 합니다. 현재 모든 상용화된 AI 언어 모델들은 예외 없이 환각을 만들어내는데 환각률은 1020% 정도, 많게는 3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베껴 쓰다가는 낭패당하기 십상이라는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AI는 명령을 주면 반드시 그 해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내야 하고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생성해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답변을 항상 70% 정도만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퍼플렉서티입니다. 퍼플렉서티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는 속도와 정확성 면에서 현존하는 AI 모델 중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일반인들도 후기를 보면 5가지 모델을 전부 비교해 확실히 최신성과 정확성이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최신 법령, 판례, 행정 절차, 뉴스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주고 그 출처까지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 행정사 업무처럼 정확성과 최신성, 신속성을 필요로 할 때 아주 잘 맞는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 퍼플렉서티는요, 구글 출신들이 만든 신생회사에서 만든 모델인데 특이하게도 답변에서 근거가 되는 출처를 링크로 달아준다는 것이 가장 뛰어난 장점이 되지요. 예를 들면 이 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최신 행정심판 사례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 바로 출처 URL을 딱딱 보여줘요. 게다가 최신 뉴스, 통계, 정부 자료까지 다 찾아줍니다. 저는 실제로 챗GPT가 만들어준 문서를 퍼플렉시티로 검토하고 이건 출처가 없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보완합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쓰는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 두 모델만 잘 사용하면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세 모델은 어떨까요? 먼저 클로드라는 모델입니다. 발음을 클라우드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클라우드는 서버라는 뜻이고 분명히 클로드라 정상적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이건 미국의 ANTHROPIC라는 회사가 만들었고 아마존과 구글이 투자했어요. 이 모델은 논리적 사고력도 좋고 특히 긴 문서를 요약하거나 분석하는 데 강합니다. 예를 들어 수백 페이지짜리 판례 요약 같은 거 할 때는 정말 유용해요. 만약에 의뢰인이 엄청나게 긴 문건을 보내왔다면 그것을 붙임 파일로 첨부하고 핵심 요지를 A 사용지 2장으로라고 치면 잘 요약이 되어 검토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딱딱해요. 아직 일부 한국어 표현도 번역 투이고 행정사 문서 스타일은 좀 어색하더라고요. 물론 환각 현상이 이외로 엄청 잦아요. 제가 보기에 제일 환각이 많은 모델인 것 같아 중요한 법령이나 수치는 꼭 확인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게다가 클로드는 2024년 10월까지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에 대해서는 전혀 학습이 되지 않아 답변조차 못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독을 취소하고 무료 이용 시에는 무성의하게 답변하는 경향이 있고 유료로 구독하지 않으면 답변이 얕고 성의가 없는 경우도 발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장 큰 결점은 법규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실제 해당 법령을 검색해보면 근거 없는 내용인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즉, AI 환각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클로드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클로드는 구독료는 지불 안 하고 무료로 보조적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의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은 제모나이, 구글에서 만든 AI예요. 옛날 이름은 바드였죠. 이 모델은요, 구글 검색과 연결되어 있어서 정보 접근은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대가 컸습니다. 광범위한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 써준 결과 깊이 있는 정보보다는 이외로 지식이 얕고 일반적인 내용 위주고 최신 정보라기보다는 이미 알려진 진부하고 요식화된 내용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클로드와 마찬가지로 유료 구독을 하다가 해지하면 답변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답변이 너무 짧고 무성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엉뚱한 말만 몇 마디 하는 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구글 검색, 전 세계 웹을 기반으로 한 모델이라고 하여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대부분 구글이 아닌 네이버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사 업무는 결국 한국 법령, 한국 행정 절차, 국내 민원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제미나이는 이 부분에서 구글 기반이라 그런지 만족스러운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모나이도 적극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적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구글 웹 검색 기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FELO AI, 이건 일본에서 개발된 모델입니다. 한국어 인터페이스가 부드럽고 웹 기반 실시간 검색 기능도 잘 되어 있어서 최근 한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 때 깔끔한 요약과 정돈된 시각자료 구성이 뛰어납니다. 아예 처음부터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들어 그것을 기반으로 여러 다양한 서식을 적용할 있는 장점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개요나 요약문을 만들거나 발표용 자료를 구성할 때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봐도 됩니다. 만약 회사 직원이 아침에 일일 회의를 앞두고 회의 자료를 만들거나 빠른 시간 내 정리할 때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가끔은 챗GP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챗GPT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멋진 프레젠테이션을 한 방에 해서 호기심이 많았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니 구독료를 지급하고 사용할 정도의 정보성과 효용성은 솔직히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산 기반이 일본이라 그런지 아직은 AI를 선도하는 미국 기업들이 개발한 모델에 비해 문장 구성력, 자료의 깊이, 정확성 등 여러 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FELO는 보조적인 용도에 한정해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원 서식이나 법령 관련 문서 작성에만 제한적이고 보완적인 도구로 말입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행정사 업무의 가장 최적인 조합은 뭐냐? 제가 직접 1년 넘게 써본 결과 딱 이렇게 조합하면 됩니다. 초안 문서 생성은 챗GPT로, 정확한 검증은 퍼플렉서티. 이 둘을 같이 쓰면 문서를 빠르게 작성하여 법령이나 판례, 최신 정보까지 거의 완벽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속도와 정확성, 정보의 다양성, 신뢰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조합이죠. 비용도 이 두 가지 정도면 부담스럽지 않아요. 각각 월 3만 원 정도 합쳐서 6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걸로 웬만한 민원문서, 행정심판 청구, 보충서면, 각종 진정서, 탄원서까지 거의 다 처리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만 클로드나 제모나이, FELO를 보조로 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즐겨찾기에 이들 세 가지 모델은 등록만 해두시고요. 특별히 필요한 상황에서만 쓰면 됩니다. 너무 많은 AI 종류를 사용하면 시간 낭비일 수 있고 오히려 업무 추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욕심을 너무 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요. 여러분, 마지막 중요한 팁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때 피청구인에게 답변서가 오면 챗GPT와 퍼플렉시티의 청구서와 답변서를 파일로 첨부하고 답변서의 주장이 모순이 있는 부분, 답변을 누락한 부분, 추가로 보충서면에 담을 부분을 적어줘로 입력하면 보충서면, 초안이 70% 정도는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그대로 사용하면 환각과 엉뚱한 답변이 자주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자신의 스타일로 다시 수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제가 요즘 매일 AI랑 같이 일합니다. 전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네이버를 펼치고 일을 시작했으나 이제는 챗GPT를 깔아놓고 연신 퍼플렉시티를 소환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버릇이 되었어요. 이제는 AI 도구들을 진짜 사람 보조처럼 쓰고 있어요.
시간도 절약되고 퀄리티도 올라가고 무엇보다 고객이 깜짝 놀랍니다. 이걸 이렇게 잘 알고 계셨어요?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는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하면서 아예 챗GPT 프롬프트에 주요 키워드만 작성해도 충분히 관련 답변과 지식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래서 엄청난 혁명이라 아니할 수 없어요. 적극 사용하면 반드시 그 보상과 대가가 따라올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AI 모델이 아무리 훌륭한 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수준 높고 정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AI 모델은 이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주로 답변하면서 가급적 더 많이 머리를 쓰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답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I가 풍성하고 다양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들여야 한다는 점, 여러분들의 눈에와 지식에 맞는 만큼만 AI가 항상 답변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각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세히 지적해 야단을 치지 않으면 환각 현상이 더 잦아진다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AI에 기댈 것이 엄청 많은 것 같아도 초기 행정사를 개업한 사람들이라면 몰라도 실제 전문 행정사가 써보면 그리 크게 기댈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초기 방향을 잡는데 주로 AI 활용하고 기계적인 AI 답변은 방향성을 잡는 데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AI에 기대어 의뢰인의 마음을, 억울함을, 부당함을,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통찰하지 않고 사유하지 아니한 채 대충 때우려 하다가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AI를 활용은 하되 의지는 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AI는 인간의 두뇌를 70% 정도 이해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AI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러분도 하루라도 빨리 적응하여 더 많이 사용해보고 검증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곧 AI 없이 어떻게 일했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